손흥민 선수의 미친 골로 전 세계가 충격받은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중미 대륙의 그 거대한 잔디 위에서 펼쳐질 지구촌 최대의 축구 축제. 월드컵 무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소름 돋는 시기인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꿈꾸는 무대에서 구르게 될 최첨단 공인구 푸스발리베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공식적인 역사를 쓰기까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단 20일도 남지 않은 진짜 긴박하고 숨 막히는 시점인데, 이 거대한 세계적 이벤트를 앞두고 축구계의 모든 이목이 북미 대륙으로 집중된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5월 24일 새벽 BMO 스타디움에서는 단순한 정기 리그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아주 상징적인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MLS 무대가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국제대회를 위해 잠시 리그 일정을 멈추고 공식적인 휴식기에 돌입하기 직전에 치러진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뜨겁게 달군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LAFC 그리고 시애틀 사운더스였습니다. 사실 스포츠 의학이나 운동 심리학에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처럼 세계적인 메이저 대회를 바로 코앞에 두고 치러지는 프로클럽의 리그 경기들은 묘하게도 아주 명확하고 본능적인 공통분모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선수들 마음속에는 이미 월드컵이라는 평생의 꿈이자 거대한 무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사리게 되고, 혹시라도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기회를 날려버릴까봐 극도로 방어적인 심리 기제를 작동시킨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경기 양상 자체가 평소처럼 치열하거나 날카롭기보다는 묘하게 건조하고 조심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날 있었던 LAFC 무대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경기를 겉으로 드러난 지표로만 판단해보면 주심이 전후반 90분 동안 경고나 퇴장을 의미하는 카드를 단 한 장도 꺼내지 않았을 정도로 아주 평화롭고 신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거친 태클이나 신경전 없이 깔끔하게 끝난 경기 기록만 본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경기 분석가들이나 방구석 전문가들이 이 경기의 표면적인 기록과 겉모습만 보고서 그냥 선수들이 월드컵을 앞두고 다치지 않으려고 서로 체력을 안배하며 살살 뛴 친선전 성격의 무기력한 경기였구나 하고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면 그건 정말 인지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짜 축구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흐름, 밑바닥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심리적 격변과 폭풍 같은 각성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소속 팀의 0대1 패배라는 다소 쓰라린 결과를 받아들고 공식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시애틀 사운더스의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의 태도와 발언을 보면 그 숨겨진 진실을 아주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 팀이 경기 막판에 아쉽게 실점해서 패배하고 나면 대다수의 감독들은 자국 리그의 순위 다툼이나 전술적인 실수 혹은 심판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침통해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슈메처 감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국 리그의 세부 전술이나 경기 결과와 관련된 현지 취재진의 일상적인 질문들을 아주 단호하게 일축해버리더니 그의 눈빛에는 패배한 지도자의 씁쓸함 대신 축구라는 스포츠를 평생 업으로 삼아온 베테랑 전략가로서 느낀 엄청난 전율과 멈추지 않는 흥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뼈가 굵은 이 노련한 전략가는 MLS 무대의 마이크를 빌려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각지에서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집하고 있을 모든 상대국 감독들과 코칭 스태프들을 향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하고 묵직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타전한 셈이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명실상부한 왕이자 핵심인 손흥민 선수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던 안전 모드를 완벽하게 해제해버렸으며 그동안 전술적인 억제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엄청난 생체역학적 괴물이 드디어 완전히 깨어났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린 경이로운 증언이었습니다.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은 후반 41분 그러니까 전체 경기 시간으로 보면 86분에 터진 아쉬운 실점에 대한 개인적인 미련을 과감하게 걷어들이고 시야를 전 세계적인 것이적 척도로 넓혀서 이 경기의 진정한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했는데요. 전광판에 찍힌 최종 스코어는 티모시 틸먼의 결승골로 인한 0대1 패배였지만
축구 전문가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승패의 결과 따위는 본인에게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슈메처 감독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그가 무려 7월 말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추기 전에 치러지는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였고,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들의 정신과 집중력은 이미 소속 클럽의 경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각자 조국의 국가대표, 팀 베이스 캠프로 향해 있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터치라인 바로 옆에 서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특히 월드컵이라는 일생일대의 거대한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선수들이 과연 어떤 근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동, 심리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라는 변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했을 때 실제로 이날 경기장에 들어선 수많은 해외 선수들은 상대방과의 거친 신체, 충돌을 무의식적으로 피하면서 몸을 사리는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이벤트를 눈앞에 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자기방어 본능이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미나 유럽의 거물급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못 뛸까봐 전전긍긍하며 겁쟁이처럼 플레이할 때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슈메처 감독의 시선이 LAFC 무대의 왼쪽 측면으로 향했을 때 그는 인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최근 팀의 전술적인 한계와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지나치게 깊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힘들게 플레이메이킹을 도맡아야만 했던 소위 말하는 위기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손흥민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LAFC 3류 미드필더진이 패스 하나 제대로 못 찔러줘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내려와서 개고생을 했던 걸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리고 분통이 터질 노릇인데 드디어 그 한심한 전술적 억제기가 풀린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치열한 전장으로 걸어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90분이라는 치열한 시간을 자신의 생체역학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종적인 칼갈이 의식으로 격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슈메처 감독은 특히 전반 37분에 발생했던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해부하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간 지각력이라는 전문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손흥민 선수의 무모할 정도로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을 분석했는데 이는 부상을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선수라면 감히 머릿속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엄두도 내지 못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축구 분석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창출된 기회들의 구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뜯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반 37분의 후방 아주 깊숙한 구역에서 동료가 찔러준 단 한 번의 정확한 롱 패스로 인해 시애틀이 자랑하던 로우, 블록 수비 시스템 전체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며 경기장 전체의 공간 구조가 순간적으로 산산조각 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시애틀 수비진의 레이더망에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가 어느샌가 유령처럼 골 에어리어 5.5m 라인 안쪽 깊숙한 곳으로 미끄러지듯 침투해 들어왔는데요. 슈메처 감독이 특히 소름 끼치도록 놀랐던 부분은 바로 전력 질주하는 템포와 가속도의 역학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최고 가속도를 단숨에 붙인 상태에서 시애틀의 가장 건장하고 육중한 두 명의 센터백 사이에 생긴 아주 비좁고 타이트한 틈새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그대로 밀어넣었습니다. 시애틀의 그 거구에 수비수들이 몸싸움으로 찍어 누르려고 발악을 했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탄력 앞에서는 그저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높게 솟구쳐 올라서 자신의 주발도 아닌 왼발을 사용해 지체 없이 다이렉트 발리 슈팅을 날렸던 것이죠. 비록 공의 궤적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골망을 완벽하게 흔들지는 못했지만 그 역학적인 찰나의 순간이 보여준 파괴력은 벤치에 앉아있던 슈메처 감독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를 불과 20일 정도 남겨둔 최고의 슈퍼스타가 단 한 번의 공중 발리슛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 그라운드 위에서 부상 위험과 신체,
충돌 확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골문 앞 극단의 구역으로 자신의 육체를 기꺼이 내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원초적인 킬러 본능과 득점을 향한 거의 광기에 가까운 갈망이 닫히면 안 된다는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의 생리적인 억제력을 완벽하게 짓눌러버리고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눈부신 순간에 슈메처 감독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대한민국을 마주하게 될 모든 상대 국가들은 현재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심리 상태와 도끼를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상대 감독의 놀라운 고백과 분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슈메처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공간 침투 능력과 과감성에 대한 찬사를 넘어 그가 경기 도중 원거리에서 뿜어냈던 두 차례의 대포알 같은 위력적인 슈팅을 연이어 언급하며 분석의 깊이를 더했는데요. 물론 본인 팀의 골문을 지키던 앤드류 토마스 골키퍼가 보여준 눈부신 슈퍼 세이브들을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만 동시에 상대 공격수가 보여준 가공할 만한 위력과 그 속에 담긴 명확한 의도 앞에서는 차마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전술 분석의 무기 교정 이론이라는 아주 신선하고 정교한 개념을 적용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LAFC 무대에 전체적인 전술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중원 빌드업이 삐걱거릴 때마다 손흥민 선수는 공을 전방으로 전진시키고 조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깊숙하게 내려와서 플레이 메이킹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니셔를 하프라인 부근에 묶어두는 이런 한심하고 답답한 경기들이 기나길게 이어지면서 전세계 팬들도 참 답답해하고 분통을 터뜨렸었는데 마침내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구차한 전술적 제약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신이 직접 최전방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반 43분과 후반 32분, 그리고 이어진 77분까지 그는 연달아 페널티 박스 외곽 지역에서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슈메처 감독이 경기 후 수집된 정밀 데이터를 면밀히 해부해본 결과 손흥민 선수의 발등에 정확하게 얹힌 공은 잔디를 스치듯이 극도로 낮고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는데 이는 공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을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만들면서 말 그대로 주변의 공기를 사정없이 찢어발기는 듯한 가공할 속도로 골문을 향해 돌진했다는 분석입니다. 포문을 본격적으로 개방하기 직전에 거치는 일종의 군사적인 명점, 교정 과정 같았다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슈메처 감독의 말에 따르면 이날 시애틀의 앤드류 토마스 골키퍼는 그야말로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반사신경을 발휘하며 그야말로 인생 경기를 펼친 것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끝에서 뿜어져 나온 극한의 운동, 에너지가 실린 그냥 두면 완벽한 원더골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슈팅, 궤적들을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 온몸을 던져서 손가락 끝까지 팔을 필사적으로 뻗어냈기 때문이죠. 만약 이날 시애틀의 골문을 지키던 사람이 다른 평범한 골키퍼였다면 LAFC 무대는 틀림없이 전반전에만 최소 2골 이상을 가볍게 챙기며 경기를 쉽게 리드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게 상대 감독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그동안 해외 언론들이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억가를 시전했던 게 얼마나 한심하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이 한판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결론은 그 공이 최종적으로 골라인을 넘어서 골망을 흔들었느냐 아니냐 하는 1차원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슈메처 감독이 그 소름 돋는 장면들을 보며 진정으로 간파해낸 것은 손흥민 선수가 다리를 휘두르고 임팩트를 가하는 그 매 순간마다 그의 신경계에 코딩되어 있는 아주 명확하고 잔인한 의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금 단순히 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다가오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슈팅 조준점과 발끝의 미세한 임팩트 타점을 아주 정밀하게 새롭게 교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말 잔혹할 정도로 강렬하고 정교하게 극한의 기계적 타격력을 활용해 공을 깎아차는 모습은 결코 경기장 위에서 답답한 마음에 요행을 바라며 무작정 날린 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별리그에서 자신이 직접 파괴해야 할 상대국, 수비진 옥과 골키퍼들이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향해 미리 정밀하게 계산된 탄도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날린 묵직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카우팅 리포트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한 분석 인터뷰를 이어가던 시애틀의 슈메처 감독은 후반 막판 손흥민 선수의 숨막히는 압박, 유기적인 움직임 앞에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자팀의 패인을 냉정하게 총평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향해 아주 묵직하고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실제로 축구에서 데이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LAFC 무대는 무려 17개의 슈팅을 끊임없이 쏟아내며 시애틀의 골문을 사정없이 두드렸습니다. 비록 원정팀이었던 시애틀 선수단이 전체적인 볼 점유율 면에서는 51%를 유지하며 숫자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실질적인 공간 점유와 역동성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시애틀은 손흥민 선수와 그의 동료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전방위적인 공격, 압박에 가로막혀 경기 내내 완전히 질식당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슈메처 감독의 요약에 따르면 후반 86분이라는 아주 늦은 시간대에 터진 티모시 틸먼의 극적인 결승골은 절대로 어쩌다 운이 나빠서 벌어진 단순한 수비 실책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경기 시작부터 그때까지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끊임없는 공간, 침투와 상대 수비 진영을 사정없이 흔들고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움직임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이나 육탄전으로 방어해내느라 시애틀 수비진의 체력과 정신적 집중력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 상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생리학적 결과물이자 근육 피로의 한계점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단 한 번의 값진 승리를 통해서 LAFC 무대는 최근 팀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3연패라는 아주 끔찍하고 어두운 굴레를 공식적으로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스포츠의 거시적인 판도 전체를 놓고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클럽의 연패 탈출이라는 1차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전 세계가 주목해야만 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선수의 내면에서 지금 이 순간 맹렬하게 끓어오르며 깨어나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동안 특유의 복잡하고 보수적인 전술 시스템이나 팀의 구조적 한계 속에 갇혀서 묘하게 잠들어 있던 최고의 득점, 기계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이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상태로 각성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축구계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동업자이자 전략가 그리고 순수한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슈메처 감독은 올여름 북미 대륙의 광활한 그라운드 위에서 손흥민이 도대체 어떤 파괴적이고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보여줄지 진심으로 기대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갈망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개인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가 이끄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무대에서 자신들을 가로막는 모든 한계와 편견을 멋지게 뛰어넘어 그 어느 때보다 폭발적이고 찬란한 역사적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따뜻한 격려로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듯 상대팀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쏟아낸 치밀한 스카우팅 리포트는 발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 세계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외신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전 세계 슈퍼스타들의 현재 폼과 페이스 조절,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아주 뜨거운 분석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저명한 스포츠 심리학자인 마이클 저이스 박사는 슈메처 감독이 현장에서 목격하고 증언한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해석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이른바 보존 억제 기제라는 전문 용어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볼 때 월드컵 본선 무대 출전을 눈앞에 둔 전 세계 엘리트 선수들의 약 80% 이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충돌의 강도를 평소보다 최소 15%가량 스스로 낮추며 몸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으로서 부상을 피하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상대 골키퍼나 수비수들과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당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입증된 구역, 즉 골문 앞불과 5.5m에서 5m, 남짓한 극도의 위험 구역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다이렉트 발리슛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의 중추, 신경계와 정신 상태가 이미 일반적인 방어 모드를 훨씬 넘어선 이른바 알파 상태, 즉 승리와 득점에 대한 맹렬한 갈망과 집중력이 육체적인 두려움이나 부상에 대한 염려를 완벽하게 덮어버리고
완전히 지배해버린 초월적인 상태로 전환되었음을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는 정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